여기는 몬터레이 지역입니다. 그 유명한 몬터레이 맞습니다. 과거에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시장으로 재직하시기도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유명한 몬터레이는 도시고요. 여기는 크게 봐서 이제 몬터레이 권역인데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출발해서 현재 2시간째 자동차로 달려오고 있고요. 그 캘리포니아 1번 국도를 따라가면 그 바닷가 절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가게 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멈춰서 도로에서 어떤 뷰를 볼 수 있는지를 카메라에 담으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US 1 국도는 이렇게 2차선 도로고요. 이 길을 따라서 뭐 LA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잠시 태평양 쪽으로 열려 있는 뷰를 담아 보겠습니다. 날이 흐린데요. 해무 때문에 그래요. 태평양 쪽에서 육지 쪽으로 몰려드는 해무가 낮게 깔려서 이렇게 흐린 하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보시면은 구름 틈새로 그 파란 하늘이 보여요. 이제 17분 남은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 보겠습니다. 4분 만에 또 멈췄어요. 사실 그 전에도 멋있는 장면은 너무 많았는데 목적지에 빨리 가려는 마음으로 안 찍다가 한 번 찍으니까 그러니까 또 멈추게 되네요. 방금 빅스비 브릿지라는 다리를 하나 건넜고요. 1932년에 완공됐다고 합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1번 국도 상에 위치한 다리고 관광객들이 그 앞에 멈춰가지고 사진 찍고들 계시더라고요. 방목하는 검은 소들이 보여서 그래서 카메라에 좀 담아봅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차를 빌려서 대략 2시간 정도 달려왔고요. 한 번도 막히지 않았고 빠른 속도로 계속 왔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오면 그 몬터레이의 카멜 바이 더 씨, 거기 다운타운 이름이 카멜 바이 더 씨예요. 그게 그러니까 타운 이름입니다. 카멜 바이 더 씨가. 카멜 바이 더 씨를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도로에서 보이는 풍경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나무들이 막 삐뚤빼뚤하게 자라면서 엄청나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도로가 본격적으로 절벽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우측으로 보이는 전망이 말도 못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드라이브만 하기 위해 와도 좋은 그런 곳이에요. 저는 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카멜바이더시에서 도심 구경을 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이 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하다 보면 뷰 포인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비스타 포인트라고 편말이 붙은 전망 지점도 많지만, 그냥 지금 제가 있는 곳처럼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뭐 죄다 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산책로가 요 바닷가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짧거나 길게 산책도 하실 수도 있어요. 샌프란시스코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천혜의 자연을 맛보고 싶다면 2시간 정도 투자해서 여기 몬터레이 지역 오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 좋네요. 한 번 더 멈췄어요. 여기는 좀 더 절벽을 실감할 수 있는 위치라서 바람이 세니까 저 새는 거의 뭐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네요. 헬리콥터 다니는 게. 이 지역에서 운전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오늘 그 샌프란시스코 쪽은, 제가 있었던 벌링게임 쪽은 24도, 25도 굉장히 따뜻한데, 여기는 해무로 하늘이 가리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막 불어오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하이킹 코스가 어떨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멋있는 장면이 나와도 안 멈추고 하이킹 시작점까지 운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앤드루 몰레라 주립공원이에요. 앤드루 몰레라 스테이트 파크고요. 차를 주차했고 저 언덕 너머에 태평양에 있습니다. 오늘 코스는 12.9km,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평균 소요 시간은 3시간 50분 정도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하이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32분입니다. 오늘 코스는 그 바닷가 쪽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예요.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마운틴 라이언이 살고요. 마운틴 라이언은 퓨마입니다. 퓨마.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그리고 여기가 입구인데요. 뭐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직접 돈을 내고 주차요금 10불을 내고 저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차 위에다가 그 영수증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방금 찍은 그 차는 10불 요금 내는 거 알고서는 그냥 돌아 나가는 차예요. 저 바깥쪽 도로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돈 안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헬로, 그냥 주립공원에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 셀프 납부 방식, 완전히 아날로그식 그 방식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10불을 썼습니다.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마운틴 라이언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마운틴 라이언들은 인기척을 느끼면 자기가 먼저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도를 보아하니 제가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뭐 마운틴 라이언 뿐만 아니라 이 소리 나시죠? 각종 육식 동물들에게 사람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리기 위해서 저는 요 벨을, 이거 곰용 벨인데, 이거 지금 커버를 씌워놔서 소리가 잘 안 나는데요, 커버를 벗기면 꽤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해서 납니다. 여기 지금 비치가 가까워서 거기까지 가는 관람객들이 있네요. 방문객들이. 신발을 벗고 건너야 되는구나. 시작부터 수건 없는데. 저는 건너왔고요. 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저기 멈춰서 좀 고민하다가 돌아갔어요. 벌써 한 대여섯 명이 돌아갔습니다. 건너는 것까지는 좋은데, 걷고 나오자마자 그 젖은 발에 흙이 닿으니까 발이 엉망이 되잖아요. 지금 그 도시락 박스 통을 비우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발에 묻은 흙을 씻어냈습니다.
이제 물기만 마르면 다시 양말을 신고 걸을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 재밌네요. 자, 물을 건너고 발을 씻고 말리고 신발 신고 다시 걷습니다. 그 희한한 경험이네요. 시작 지점부터 저런 허들이 있어서 슬리퍼가 있으면 좋을 텐데 슬리퍼를 안 가지고 와서 방금 만난 한 남자는 슬리퍼를 가져왔더라고요. 반갑다 캘리포니아야. 저는 원래 이 샌프란시스코 크게 봐서 이 샌프란시스코 일대 캘리포니아의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꽤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물이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도 진입로 부분이고요. 오늘 코스의 최저 고도와 최고 고도의 차이는 44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화기는 전혀 터지지 않고 있고요. 인터넷이고 전화 통화하고 간에 수신 감도가 빵입니다. 빵. 시작 지점은 평평하고 길이 잘 정돈돼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네요.
등산 코스가 큰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그 타원의 절반은 해안가 쪽이고 절반은 이렇게 언덕 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덕 쪽으로 먼저 걷기로 했고요. 시계 방향으로 걸을 겁니다. 지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좌측으로 저 언덕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걸어야 되는 코스의 이름은 리지 트레일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블러프 트레일이고 저는 리지 트레일로 갑니다. 자, 잠시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어이구. 지도만 보고 깊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섣불리 판단했는데요. 뭐 사실 도로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용 벨의 커버를 벗겼습니다.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손으로 잡고 있고요. 깊은 산에 혼자 있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돌이 보이면 그 두세 개 정도 주워서 그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손에 들고 다닙니다. 혹시 모를 육식동물과의 조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지금 좌측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여기가 빅서 지역입니다. 빅서 주립공원이에요. 한 번도 와본 적은 없는데 지나가기만 해봤죠, 과거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 위대한 광경을 보게 되네요.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부터 LA까지 가면 산맥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 지금 보고 있는 이 산맥도 그 산들도 그 산맥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유럽에서 그 알프스를 한 바퀴 도는 뚜르드 몽블랑이라는 트레킹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프랑스령의 일부 구간에서 이렇게 걷는 내내 한쪽으로 그 거대한 산을 보면서 걸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또 예쁜 꽃들이 있네요. 알프스의 기억이
여기 빅서의 풍경과 겹쳐지면서 묘한 기분이 듭니다. 세상에는 참 멋진 곳이 많구나라는, 정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했던 그 생각이 여기서도 또 듭니다. 저는 뭐 오지를 찾아다니고 뭐 많은 장소를 가봐야 되고 뭐 그런 거를 추구하는 주의는 아니에요. 갔던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그런 맛도 즐기기 때문에 제가 방문한 지역의 목록이 뭐 길어지는 걸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와서 이렇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감격에 차면 차를 2시간 반 몰아서, 그것도 뭐 자동차를 렌트카를 예약하고 또 차를 픽업하러 아침 일찍 수고를 하고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여기 온 어떤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게 느껴집니다. 아깝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역시 잘했다, 역시 잘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야생동물용 종은 다시 커버를 씌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뭐 몇 분 듣지도 않았는데 너무 거슬리고 제 귀가 좀 먹먹해질 것 같아서 커버를 씌웠어요. 커버 한쪽에 자석이 있어서 그 종 안에서 그 돌아다니는 쇠구슬이 고정되거든요. 고정되지 않을 때도 그 한 겹 막이 씌워져 있으니까 소리가 이렇게 먹먹하게 조그맣게 들립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뭐 이걸로 어떻게 해봐야죠. 만약에 나오면. 다시 숲이 너무 깊어지니까 본능적으로 부담이 돼서 다시 동물용 종의 커버를 벗겼습니다. 이렇게 뭐 벗겼다 씌웠다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그 숲이 깊어질 때마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입구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비치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등산을 하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뭐 별로 없는 눈치입니다.
방금 덤불 속에서 새 한 마리가 갑자기 푸드덕거려가지고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인적이 드물고 깊은 숲길을 걸을 때 느끼는 이런 공포, 본능에서 오는 공포.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걷다가 뭐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실제로 안 만났더라도 이런 구간을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를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에서만 살면 이런 감정은 느낄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감정을 뭐 느낄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으시면 뭐 필요가 있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현대인들, 특히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감정입니다. 야생에서 나보다 강한 존재가 나를 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뭐 억지로 생각을 짜낸 게 아니어도 본능적으로 드는 그 공포,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실제로 펼쳐진다면 또 나는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 것인가 알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아까 밑에서부터 290m 정도 올라온 상태고요. 여기서 보는 해무는 좀 옅어져 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해무는 더 낮게 깔릴 수 있으니까 저쪽을 보면 아직도 짙게 깔린 것 같기도 하고, 하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옅어졌습니다. 이게 해가 중천에 떠서 저 수증기들을 증발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쉴 새 없이 불어대는 강한 바람도 한 몫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해무는 공기가 차고 바람이 없을 때 더욱 강하게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밤사이에 좀 짙게 형성됐던 해무가 점점 약해지는 시간대인 걸로 보입니다. 이 군데군데 그 동물들의 배설물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 크기가 작은 걸로 봐서는 덩치가 작은 동물의 배설물인 것 같아요. 지금 대략 5km 조금 못 미치게 걷는 동안 저 정도 크기 또는 그보다 작은 배설물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레드우드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레드우드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레드우드가 삼림으로 막 조성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또 모르죠. 더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레드우드를 처음 보고 나서 지금 몇 발짝 오지 않았는데 레드우드가 무리를 지어서 서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이에요. 이 거대한 나무를 보고 과거에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무들을 섬겼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 나무는 지금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요. 가히 나무가 나에게 뭔가 말을 한다고 느낄만 합니다. 이 레드우드는 덩치가 크고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간 모양이 굉장히 거칠고 억세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나무는 나무 밑둥이 저렇게 파여 있고 그것도 밑에 뭐가 있거든요. 보시면 참 하여튼 가까이 다가가기 싫게 생겼습니다. 저게 뭐야? 뭐 그냥 나무 밑둥의 모양으로 보이는데 다가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 꿈에 나오겠다 아주.
해무가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죠. 이쪽 서부 해안가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 특히 이쪽 캘리포니아는 가뭄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뭄과 산불이 엮여서 이 지역의 고민거리인데요. 이쪽 해안가를 따라서 위치한 이 지역들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뭐 매일같이 이 해무가 찾아와서 이 지역을 덮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 지역은 수분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숲이 울창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해무가 몰려오는 게 보이네요. 잠깐 지금 빈틈이 생겼는데요. 저 멀리에 말대처럼 구름 덩어리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예, 여기가 오늘 걷는 코스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타원형 코스에서 절반 정도를 마친 거고요. 탁 트인 풍경은 아닌데 이 해무가 몰려들고 그 틈새로 보이는 이 해안가의 모습도 대단한 광경이네요. 뭐 이제 겨우 6km 걸었고요. 이거 뭐 경치 보느라고 시간상으로는 2시간이 지났는데 뭐 운동을 한 느낌은 아닙니다. 배도 안 고프고요. 그래도 여기가 전망 포인트니까 가져온 음식 중에서 뭐 조그만 빵 하나만 먹고 이제 아마 저쪽 길일 텐데요.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하고 해안가 길을 따라서 걷겠죠.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경치가. 그러면 저는 간단히 요기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자연의 매력은 사람의 손은 최소한으로만 닿아 있고 자연 원래의 모습, 원시의 모습이 상당히 잘 남아 있다는 면일 겁니다. 오늘 걷는 이 코스는 사람이 걷는 길은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좁은 길이건 넓은 길이건 길이 선명하게 나 있어서 길 잃을 염려가 없고, 그리고 걷기에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을 제외한 좌우의 모든 부분은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식의 느낌은 캘리포니아 이곳 저곳에서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공원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대표적인 인공공원으로 골든게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다운타운 중심에서 그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길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인공공원이에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좀 닮은 형태입니다. 저기 사람 보이잖아요. 이거 카메라 켜고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하느라고 인기척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 골든게이트 파크에 가면 사람이 조성했다는 느낌을 받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너무 울창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연을 직사각형 형태로 보존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디까지나 인공공원이에요. 숲이 울창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는 그 야생 코요테도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마주친 적도 있어요. 이런 곳에 와서 어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느끼는 것은 신기한 면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도심 속 공원에서도 자연을 똑 닮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인데, 저는 그런 면을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는 공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원이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한국의 공원들의 아쉬운 면은 사람의 손길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어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자연미를 추구하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건지 자연스럽게 형성된 건지 이런 거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짜 자연 환경을 공원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공원은 그런 것보다는 약간 정원에 가깝죠. 예쁘게 가꾸고 시설을 더하고 또 편의시설을 또 집어넣고요. 그래서 편리한 면은 분명히 있는데 좀 도심 속 자연에서 자연미를 느끼기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도심 속 공원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아주 오래된 공원이 아니라면 앙상한 편이고요. 누가 봐도 다른 데서 뽑아다가 심은 게 티가 나는 그런 나무들, 그런 거 보면 좀 아쉽죠. 그래도 그런 공원들에 자라는 앙상한 나무들도 뭐 한 20-30년 지나면 덩치가 커지고 울창한 모습을 연출해 줄 테니까 20-30년 기다려야 되나요? 20-30년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요 간간히 제가 다가가면 놀라서 도망가는 도마뱀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도마뱀들 치고 덩치가 꽤 큽니다. 뭐 성인 손가락 2개 합쳐놓은 뭐 그 정도 덩치예요. 길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7.2km 걸어왔고요. 지금 걷기 시작한 지는 약 2시간 반 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파란색 자켓 입은 백인 남성이 2시간 반 동안 마주친 유일한 사람입니다. 코스 난이도는 전혀 높지 않고요. 아주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한국에 이런 길이 있으면 줄 서서 걸을 것 같은데, 여긴 이런 게 뭐 발에 치이도록 흔하니까 2시간 반 동안 한 명 만나네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영토가 넓은 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놀 곳이 많다 외에도 뭐 많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죠. 대략 13km 코스고 난이도가 이 정도면 이렇게 저처럼 뭐 아름답다고 뭐 2-3발자국 갈 때마다 사진 찍어대는 그런 초행자가 아니라면 맘먹고 걸으면 뭐 2시간 이내에도 충분히 걸어낼 수 있을 코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걷기에는 덩치가 너무 아깝죠.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음미하면서
걷는 것이 마땅한 그런 장소입니다. 카메라에는 아마 안 나올 텐데 저기 바다에 낮게 물이 지어서 날아가는 새떼가 있네요. 이쪽 길이 그 고래들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이쪽 노스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안 길을 걷다가 고래들이 수면 위로 오르내리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봤네요, 그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치를 자랑하는 곳인데 국립공원이 아니고 주립공원이라는 게 저는 좀 웃겨요. 실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곳저곳을 여행해 보면 뭐 이 정도 아름다운 데는 많습니다, 사실. 좀 어이가 없죠.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자연환경이 좋고 그 풍광이 수려한 곳이 많은 곳에서는 더더욱 국립공원 반열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잘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미국의 국립공원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라는 말을 과거에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미국에서의 여행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 말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일부 지역이지만 자연환경이 좀 척박한 곳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소가 국립공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국립공원이라는 게 꼭 아름다움만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 국립공원에 선정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뭐 지리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장소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미국에서 내셔널 파크라는 태그가 붙은 곳은 아무 정보 없이 가더라도 거의 뭐 기절할 정도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습에서. 미국의 국립공원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기 노스 캘리포니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스테이트 파크도 주립공원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노스 캘리포니아에서 스테이트 파크가 된 곳은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내셔널 파크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2시간 반 동안 달려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2시간 반 내내 그 도로 우측으로 이런 경치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달리해서 북쪽으로 골든게이트 브릿지 건너서 북쪽으로 계속 가도 그 경치가 계속 나옵니다. 정말 황당한 경치가 나오죠. 금문교 북쪽으로 그 면해에 있는 산, 그 마운틴 타말페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너무 좋습니다. 거기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스테이트 파크일 거예요. 사실 접근성이 좋아서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 북쪽으로 가서 하이킹하면 저도 편한데, 근데 그 렌트카로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건너면은 그 톨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거가 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뭐 등록하고 돈 내고 막 이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남쪽으로 왔어요. 근데 말하고 보니까 웃기네. 그거 돈 내는 거 귀찮다고 해도 뭐 길어봤자 3, 4분이면 할 텐데 그거 귀찮다고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왔다니 참 말하고 보니 미련하군요. 기회가 되신다면 금문교를 넘어서 북쪽으로 캘리포니아 1번 국도를 꼭 운전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운전하면서 볼 수 있는 경치 중에 뭐 무슨 탑5니 탑3니 말하는 거는 좀 웃긴 것 같네요. 아무튼 꼭 운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라갔다가 그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길 곳곳에 차를 세우고 그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량으로 그런 곳들에 쉽게 접근해서 경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꼭 저처럼 이렇게 하이킹을 하지 않더라도 차에서 내려서 지금 이 정도 경치, 이 정도 경치를 아주 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 남쪽,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남쪽으로 운전해서 왔잖아요. 저기 이 몬터레이 남쪽으로 왔는데 이쪽에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를 지난 다음에 한 3, 40분 정도? 그 정도는 이 바닷가에 가깝게 달리기는 하는데 완전 그 바다를 끼고 달리지는 않다 보니까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정도는 좀 충분히 남하해야 그때부터 절벽을 끼고 절경을 즐기면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면으로 내려오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저 사람 많이 갔다 이제.
방금 표지판에 스프링 트레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 길입니다. 제 그 올트레일 앱을 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오늘 코스의 일부네요.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그 하이커들이 좀 하나 둘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차장에 차 세우고 여기까지 오는 거를 주로 하시나 봐요. 여기는 좀 가까우니까 제가 걸은 길로는 안 올라가고 주차장에서 이쪽 해안가 길 따라서 여기 스프링 트레일까지 와서 비치까지 갔다가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뭐 그런 일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남자분 두 분을 만났는데 요 비치에 나가면은 죽은 고래 사체가 있대요. 다른 곳에서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일지 잠시 후 만나 보시겠습니다. 이 지금 물속에 도롱뇽들이 많이 보이네요. 짠. 영어로는 살라만더죠. 이렇게 좁은 장소에 도롱뇽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뭐 돌 밑에 숨어 있어서 뭐 잡기도 해보고 한국에서도 많이 잡아봤고 미국에서도 많이 잡아봤는데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네요. 여기가 지금 그 코스에서는 좀 격리가 돼 있어요. 사람 손을 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도롱뇽들이 활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동심이 살아나서 살라만더를 좀 만져보고 싶었는데 접근하기가 너무 안 좋네요. 이게 저쪽 물가로 내려간다고 해도 발을 디디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만져보진 않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죽은 고래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마 짝짓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짝짓기 철이라서 요놈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었나 봐요. 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뭐 암컷 한 마리를 두고 수컷 여러 마리들이 마구 들이대는 그런 현장으로 사료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내려가서 잡지 않기로 한 거는 잘한 결정인 것 같네요. 헤이. 이게 비치로 접근하는 길의 상태가
이게 뭐 나무 덩어리들이 막 파도에 갈려서 끝이 뭉툭하게 된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 있어요. 바다 짠내 같기도 하고 그 고래 사체로 인한 냄새 같기도 하고 하여튼 별로 유쾌하지 못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갈매기들이 저기 많은 게 저쪽 아마 왼쪽으로 그 고래 사체가 있나봐요. 일단 이 구역을 안전하게 지난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이거네요. 저는 뭐 고래 사체의 형태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돼서 부패되고 새들이 와서 다 살을 발라낸 뒤라 뭐 이게 고래인지 돌인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아, 이거는 고래 꼬리 지느러미 부분이네요. 꼬리 지느러미 크기로 봐서는 상당한 사이즈의 고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른 곳에서 봤던 고래는 그냥 그 형태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제 막 썩기 시작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오늘 이거는 좀 오래된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머리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새들이 하도 즐겨 찾아서 발자국을 많이 남겨놨네요. 여기가 파도가 세고 요 가까운 부분의 깊이가 깊어서 수영하기는 안 좋습니다. 물도 되게 차가워요. 태평양이라서 그냥 뭐 무릎 정도까지만 발만 적시는 뭐 그런 정도 하는 곳이지 수영을 즐기기에는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여기 예쁜 통나무에서 잠깐 앉았다가 갈게요. 방금 등장했던 그 새들은 펠리컨입니다.
경사면 너머로 갑자기 펠리컨 떼가 나타나서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이 지역에 펠리컨이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피어 쪽 가도 쉽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골든게이트 브릿지 근처에 산책로를 걷다 보면 펠리컨들의 비행을 아주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펠리컨을 보기 전에는 좀 웃기게 생긴 그냥 못생긴 새라고만 생각했는데 실물을 가까이서 보니까 일단 그 덩치에 압도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굴이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게 실제로 봤을 때 첫인상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얘네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새가 덩치가 크고 날개가 크다 보니까 비행할 때 그 막 촐싹맞게 그 날개짓을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유하게 날개를 펼친 상태로 바람을 타면서 비행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편대 비행을 해요. 그 거대한 덩치가 날개를 쫙 펴고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유유히 날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우아하고 멋있습니다. 마치 독수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쪽 해안가의 면 한쪽 산사면에는 다 키가 작은 식물들로 뒤덮여 있고요. 저 위에 능선 너머로 아까 제가 걸었던 건데 그쪽은 또 키가 큰 나무들로 우거져 있죠. 뭐 과학자처럼 설명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면은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서식할 수 있는 식물의 덩치와 종류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키 큰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 면에는. 이 지역에 오면은 종종 보이는 식물인데요. 이게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만지면 되게 부드럽습니다. 말랑말랑하고 무슨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그런 공산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끝에 한번 뜯어볼까요? 현재까지 11km 걸었고요. 이제 대략 2km 정도만 가면 차가 아니라 그 물을 건너야 되는군요. 네, 2km 정도만 가면 다시
신발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하이킹에 나선 지는 딱 3시간 59분째네요. 뭐 4시간 동안 운동을 계속한 건 아니고 너무 느릿느릿 걷고, 또 이거 뭐 동영상 촬영한다고 또 멈춰서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즐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아주 즐거웠고요. 다만 좀 운동량의 관점에서는 여기는 그 부분을 충족해 주지는 못하네요. 오늘 원래 계획은 이거 뭐 13km인 것도 이미 알고 왔고, 여기서 3시간 정도 보내고 나서 산타크루즈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한 10여 킬로 되는 코스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경치에 푹 빠져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오후 3시 36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가 끝나도 10km 이상이 되는 다른 코스를 새로 걷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뭐 이것저것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방금은 뭐 한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 하이커를 마주쳤는데요.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걷고 있더라고요. 요 바닥을. 그래서 아프지 않아? 물었더니 아니래요. 이거 바닥이 소프트해서 너무 좋대요. 그러고 나서 바닥을 보니까 이게 맨발로 걷기 좋겠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에 한국에 맨발로 걷기가 유행이 돼서 동네 공원에 가면은 뭐 사람들이 죄다 맨발을 하고 걸어 다니던 그런 진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저 여자의 발이 그래서 시커멓게 돼 있었고, 이래서 저는 우회. 끝나지 않는군요. 이제 알겠네요. 한국식으로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신발을 살리려고 신발을 걷고 맨발로 이 구간을 지난 거군요. 짠, 무사 통과. 초록 양탄자길이네요. 코스가 끝나가는 걸 기념 내지는 축하해 주려고 누가 깔아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레드 카펫이 아니라 그린 카펫.
방금은 여기서 여기로 야생토끼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버린 모양이네요. 저 길이 아까 처음에 리지 트레일 시작해서 올라가던 그 길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서 그 비치 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이쪽 길이 막혔네요. 저기 절벽을 따라 난 길이 불안정하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좀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왔었던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쪽 리치 트레일을 따라 걸어갔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12.1km 걸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비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지금 얼른 세보면 10명 조금 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 아까 고래 사체가 있던 곳까지 오는 사람들이 한 절반 있고, 그리고 여기 비치에서 노는 사람들이 또 절반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캠핑장도 있다고 아까 입구에서 봤는데 그 캠핑장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어디선가 캠프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저처럼 걷는 사람은 뭐 또 오늘에 한해서만큼은 아주 극소수인 걸로 보이네요. 여기 조금 앉아 있다가 이제 차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끝났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 신발을 벗고 물을 건널 생각을 하니까 그 좀 마음에 저항감이 좀 있습니다. 펠리컨이네요.
여기는 비치가 안쪽으로 한참 들어와 있어서 수심이 얕네요. 물이 차고 파도가 계속 와서 수영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꽤 바다 깊숙이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비치입니다. 해변을 뒤로 하고 돌아갑니다. 바닷물을 만져봤는데 예상과 다르게 그렇게 차갑지 않았어요. 태양이 내내 내리쬐서 상당히 덮여 놓은 것 같더라고요. 뭐 따뜻하진 않은데 차갑긴 차가운데 이렇게 아주 냉수처럼 차가운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냉수처럼 차가운 건 이제 곧 건너야 하는 그 시냇물이죠. 여기가 스테이트 파크니까 그 시냇물이 주는 불편함은 여기 공원 관계자들도 익히 알았을 텐데,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징검다리를 놓거나 하지 않은 것에서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을 감수시키겠다라기보다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장치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아까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4.1km 걷고 있고요. 시냇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스는 100점 주고 싶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수준이면서도 경치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곳에 가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수준의 절경을 걷는 내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일의 가치가 높다 하겠습니다. 시냇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모든 구간이 끝났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오솔길이 끝나면 주차장에 나올 거고요. 현재까지 누적거리 14.46km를 걸었고, 걷기 시작한 지는 5시간 하고 7분이 됐습니다. 여기 스테이트 파크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잠깐 다시 컨닝하고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 지도 보고 왔고요. 앤드루 몰레라 스테이트 파크에서의 아주 만족스럽고 재밌었던 하이킹의 기록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는 거는, 이 공원은 입장하기도 전부터 이미 인터넷이 안 됐고, 걷는 내내 한 번도 인터넷이 안 됐고, 지금도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차량 번호랑 이름이랑 요 봉투 안에 집어넣은 돈 액수 10불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록한 다음에 요 윗부분을 뜯어내서, 그거는 이제 이용자가 차량 대시보드 위에다가 위치시키고, 요 아랫부분은 뚜껑을 닫아서 돈을 넣어서 뚜껑을 닫은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그 셀프로 하도록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 돈을 내고 나서 뜯어낸 그 종이 윗부분은 그 must be displayed, 차에 보이는 부분에 디스플레이 하라는 얘기죠. 앤드루 몰레라 스테이트 파크, 아주 잘 놀다 갑니다. 이제 보니까 지금 그 신발 벗고 건넌 구간에 한시적으로 다리를 설치하네요. 여름 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해서 비치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을 떠나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막 운전 시작했고요. 이쪽 몬터레이나 산타크루즈 지역에 하루 코스로 놀러 오시면 해지는 시간까지 좀 시간을 넉넉하게 남겨둔 상태에서 복귀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태평양 쪽으로 그 해가 지는 거를 보면서 운전할 수 있거든요. 뭐 길이 구불구불 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아직 그 자연광이 남아있을 때 운전하는 게 좋기도 합니다. 아까 계기판 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앤드루 몰레라 공원까지 거리는 131마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뭐 2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